공야장 16장은 자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자는 자산을 행정 능력과 인격을 조화시킨 군자형 정치가로 그의 정치를 단순한 어떤 그 효율이 아니라 공과 경과 회와 의라는 네 가지의 도덕적 기반 위에서 세워졌다고 본 내용입니다. 자산은 공자 출생 2년 전에 정나라의 경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었고 10년 후에는 재상이 되어서 당시 진나라, 초나라 사이에서의 그 약소국 정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제나라에는 안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상과 진나라에는 숙향이라는 이러한 재상들이 있었는데 이들 유명한 정치가의 존재, 이것이 바로 공자가 바랬던 그 군자들이 정치 참여, 이것은 공자가 상당히 고무해야 했던 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산은 인적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초나라와 같은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정나라를 잘 지키고 내정면에서도 아주 많은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사람인데 이 자산은 동기에, 그러니까 질그릇, 동그릇에 명문을 적어서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고, 또 농업정책이라든가 조세제도 이런 거를 혁신함으로 해서 은나라의 주술적 그런 신권정치, 그리고 주나라의 재정일치의 단점을 혁파하여 일을 했으므로 공자에 앞서서 합리주의적이고 합리주의 또 법치주의 이런 것을 실천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자산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좌우의 자산 유명군자 지도사언. 공자는 이러기를, 설명하기를, 자산이라는 사람에게는 군자의 도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한 자산이 그렇게 했다. 즉 자산이 지닌 바, 자산이 주장하는 바, 자산이 이행한 바,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네 가지 도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행기 야공, 그 자기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공손해야 되고, 또 그 윗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궁경해야 되고, 국민을 양생하는데, 국민을 기르면은, 국민을 다스리면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부린다. 백성을 부리면은 정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가지를 자산의 군자의 도구로 네 가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자산은 바로 본명은
공손교입니다. 공손교. 공손교, 즉 춘추시대 정나라 사람이에요. 정나라는 바로 진나라와 초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손교는 정치가로서 22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진과 초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정나라를 아주 잘 지키고 그리고 내정 면에서도 많은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 나이 30대 때 죽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산이라는 사람이고 공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자가 자산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군자 지도는 바로 군자로서 지켜야 할 도가 4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군자의 도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덕적 기본의 총칭을 의미하죠. 도덕적 기본의 총칭. 그래서 그 자기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손함, 즉 군자의 내면세계를 의미합니다. 내면세계. 그 다음에 윗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윗사람, 즉 하늘, 법도, 그에 대한 태도죠. 윗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회는 은혜로움. 이것은 바로 양민,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의 그 덕목이죠. 백성을 대할 때의 덕목의 하나이며, 의로움. 이거는 바로 백성이 일을 시킴에 있어서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행기공하고, 즉 자기 절제와 겸손의 덕으로, 그 다음에 사상경함으로 해서 윗사람에게 대한 예의와 충정을 얘기하는 덕목이고, 그 다음에 양민회에서 백성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사민의에서 백성을 일을 시키되 어떤 의무를 부과하되 바로 공정하게 의무를 부과해라 하는 이런 군자의 덕목, 이것은 바로 이상적인 정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공야당 16장에서 4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이 4가지 덕목에 대해서 필교표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산이 말한 군자의 4가지 덕목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의 통치 기술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야장에서 말하는 4가지 덕목은 바로 공경회의인데, 기본 의미는 공은 뭐냐? 자기 수양을 의미하죠. 자신을 상가하고 겸손함, 요걸 의미하고, 그래서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덕목입니다. 자기 자신, 행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덕목이며, 그 다음에 내면적인 태도는 바로 겸허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며, 예적으로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4가지 덕목 중 가장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 이것은 바로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그 예를 다함을, 상하의 예의를 다함. 이걸 말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 상사를 섬기는 것, 여기에 적용되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존중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예의는, 이 예적으로는 예의가 바르고 근면이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으로 베풀의 해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므로써 나타내는 그런 그 덕목이죠. 즉 백성을 기르는 덕목이죠. 백성을 기르는 양민. 여기에는 자애스럽고 온정하고, 그래서 백성의 생활을 돌보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의는 공정하고 사사함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즉 3인 백성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자기를 조금 공격했다고 해서 어떤 사감을 가지고 엉뚱한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그 사사로움이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한 정의로 사람을, 국민을 다스려야 된다.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의는 바로 정의감과 청렴으로서 대해야 되고, 밖으로는 공평하게 부리고 상벌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공야당 16장에서 4가지 덕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공야당 17장은 안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영이라는 사람은 진나라의 아주 명재상인데, 이 공자는 안영이라는 사람을, 안평중이라는 사람을 딱 평생에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공자 나이 30살 때 안영이 제나라 왕 경공과 함께 왔을 때 노나라에서 한 번 봤고, 또 한 번은 노나라 소공이 제나라에 망명하여서 공자도 같이 소공을 따라갔을 때, 즉 35살 때 또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안평중을 공자는 2번 딱 봤는데, 그 안평중에 대한 인물평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점이죠. 원래 제나라 왕 경공이 공자를 쓰려고 했어요. 제나라 무슨 경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앉히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영이 반대를 해서 그게 좌절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안영이 반대한 이유는, 안영은 완전히 근검절약한 아주 실물경제, 실용주의자였어요. 이에 비해서 공자는 지나치게 예의를 찾으니까, 다시 말해서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유교주의적 의식을 반대했기 때문에 안영이 공자의 등용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인물평이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감이 없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안영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이 간단하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안평중, 안용은 서녀, 문인교, 사람을 사귀면서 아주 잘 사귄다. 오래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여기서 인이다. 사람들, 사귄 사람들을 공경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안영이라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서 잘 사귀는데 오래되어도 그 남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의역해 보면 이런 얘기죠. 안평중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를 여전히 존중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평중은 제나라의 명재상인데 그는 겸손하고 교제에 있어서는 예의를 지키고 많은 이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교제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교제의 의도는 가까워도 또 오래되어도 가까운 사람을 공경하라. 그런 그 교제의 도를 강조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래되어서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공경하라. 공경심을 잃지 말라. 이렇게 하는 안평중을 칭찬한 것입니다. 즉 안평중은 제나라 명재상으로서 그는 성품이 겸손하고 교제에 있어서는 늘 예의를 지켜 많은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공자는 교제의 이거를 강조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래되면 흔히 가벼워지거나 소홀해지기 쉬운데 안평중은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공경을 잃지 않았다고 칭찬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오래 사귈수록 더욱 존중하라. 이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을 평가하는 공자의 가치관을 잘 드러낸 기절입니다.